1897년 영국의 물리학자 톰슨이 원자 속에서 전자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이후 약 100여 년간의 양자역학 발전은 원자 속 내부의 모습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전자가 알알이 박혀있는 푸딩 모양에서부터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공전하는 2차원의 행성 모형, 그리고 3차원의 행성 모형을 거쳐 내부 전자들의 상호작용과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된 지금의 확률 구름 형태까지. 이 모든 변화 과정을 다른 영상에서 이미 자세히 다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도 변치 않는 것은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할 때 그 궤도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원자 속 전자가 전자기파를 방출하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주 저 멀리 떨어져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지면을 향해 자유낙하하려는 석군, 아니 죽기 싫은 히어로 석군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구 가까이에선 공기 저항을 받을 테니 지면에 도착하기 전까지 잠시 공기를 다른 차원으로 옮겨보도록 하죠. 뉴턴의 중력 법칙에 따라 지면에 가까워질수록 석군은 더 큰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며 떨어지는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즉, 가까워질수록 비선형의 더 큰 중력 가속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석군의 발이 지면에 닿기 직전입니다.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 잠시 옮겨놓았던 공기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석군의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순간 그동안에 얻은 속도, 즉 운동에너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일부는 지구의 운동에너지로 전달되고 일부는 빛과 소리, 열 등으로 변환되어 이 우주에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때 보존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석군이 더 높은 위치에서 떨어질수록 더 클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석군이 더 큰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즉 더 큰 잠재적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원자의 내부로 옮겨볼까요? 원자 속 전자는 연속적이지 않은 플랑크 단위의 양자화된 에너지 크기를 가집니다. 현재의 복잡한 전자궤도가 아닌 단순한 2차원적 전자궤도로 설명하자면 가장 낮은 궤도에 있을 때 전자는 가장 안정된 상태일 것이고, 전자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그 에너지 크기만큼 높은 전자궤도에 존재할 확률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결합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게 되면 전자는 원자에서 떨어져 나가 다른 원자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주변의 다른 원자들도 아까와 같이 다른 차원으로 잠시 옮겨보겠습니다. 정기적 성질을 띠는 플러스 전하의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의 전자는 서로의 인력에 이끌려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전자가 원자 핵과 비교하여 훨씬 가벼우니 전자가 원자 핵을 향해 떨어진다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전하를 가진 두 입자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쿨롱 법칙에 따라 전자는 앞선 석군과 같이 원자 핵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더 큰 인력을 받게 됩니다. 가까워질수록 비선형의 더 큰 쿨롱 가속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석군이 지면에 착지하여 안정화되듯 전자도 인력에 이끌려 원자 속 낮은 전자궤도에 안착하게 됩니다. 전자도 석군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낮은 궤도에 착지하여 안정화된 전자는 속도, 즉 그동안 얻은 운동에너지를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하여 우리 우주에 에너지를 보존시킵니다. 전자는 원자 핵과 거리가 멀수록 더 큰 포텐셜 에너지를 가집니다. 즉, 두 입자의 거리가 멀수록 전자는 더 큰 잠재적 에너지를 머금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시세계의 전자는 앞의 석군과는 달리 에너지의 양자화와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불연속적인 퀀텀 점프로 이동하기에 쿨롱 가속도만으로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럼 전자는 포텐셜 에너지를 왜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할까요? 전자의 움직임은 들뜬 전기장의 변화를 뜻합니다. 원자 핵을 향해 떨어지는 전자도 원자 핵을 향한 들뜬 전기장의 변화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성질을 설명하는 맥스웰 방정식에 따르면 전기장의 변화는
조용하던 자기장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치 총알이 물속을 지나갈 때 조용하던 물에 파동을 일으키듯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변화는 전기장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연쇄 반응은 질량이 없는 전자기파의 특성상 빛의 속도로 일어나 무한한 거리까지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연쇄 반응을 우리는 전자기파, 즉 빛으로 경험하죠. 진공의 지구에 떨어져 공기 저항을 받지 않았던 석군처럼 전자도 다른 입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었다면 그 잠재적 에너지는 전자가 낮은 궤도에 안착하는 순간 온전히 전자기파의 형태로 모두 방출되어 우리 우주에 보존될 것입니다. 인력, 가속도,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까지. 지금까지 원자 속 전자의 퀀텀 점프가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재미있는 상황 하나를 연출해 볼까요? 만약 지면에 안착한 석군 밑으로 싱크홀이 생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석군은 다시 지구의 중심부를 향해 떨어지며 싱크홀 바닥과 석군의 원위치 차이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싱크홀 바닥에 안착하는 순간 그 에너지를 빛, 소리, 열 등으로 변환하여 방출하곤 우리 우주의 에너지를 보존시키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원자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영상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주 카이스토리와 함께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고 상상력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